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린이 주식 과외하기. 주식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종목 선택, 매도 매수 타이밍, 기업 분석 등을 실전 사례로 배운다. 장우진 지음, 경영 BP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저자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장우진, 대학생 때부터 시작하여 15년 이상 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투자자. 대학에서 국어와 역사를 전공하고 철학을 공부했다. 한때 IT, 모바일 분야 파워블로거로 활동하면서 IT 산업과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예리하다는 평을 들었다. 현재 경제 재테크 분야 유튜브 채널 자유이트뷰더,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를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은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장을 바라보는 남다른 통찰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초보 투자자들에게 실용적인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며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다. 저서로 4차 산업혁명 주식투자 인사이트가 있다. 작가님 소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목차 살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1부 주식 계좌를 만들다. 2부 주식 매매를 하다. 3부 더 나은 매매를 위한 생각들. 4부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얇고 넓은 지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전환의 시대. 우리는 지금 시대의 변화 중심에 서 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 곳으로 향하는 작금의 변화를 두고 무자르듯 그 시기를 나누며 시간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하게 기억될 전환점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환의 시대는 과잉 유동성의 시기이기도 했다. 16세기 이후 제국주의 시대가 열릴 때 그랬고 20세기 초 제조혁명을 바탕으로 2차 산업혁명 시대가 촉발되었을 때도 그랬다. 지난 1999년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닷컴 버블의 절정에 이르는 과정도 과잉 유동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시대의 중요한 전환기에는 유동성이 넘쳐났고 넘치는 유동성은 버블을 불러왔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유동성이 넘쳐 흐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필연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부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움직이고 노력하는 사람은 분명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소외될 것이고 어쩌면 좌절과 절망을 맛볼 수도 있다. 물론 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패배를 맛볼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이전 책인 4차 산업혁명 주식투자 인사이트에서 앞으로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분야가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그러면서 성장할 분야에 대해 관심을 두고 관련 기업에 투자하라는 조언을 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다. 앞으로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큰 틀에서 이해가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방법론적인 측면이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사람들은 투자 방법론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유동성이 넘치는 시기이고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을 잡는 방법, 바다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그저 허우적대며 바다에 빠져 죽을 뿐이잖아요. 수영하는 방법, 밀려오는 부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 이 책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방법은 참여자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조언, 투자에 관한 고전,
시장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의 이야기, 투자에 관한 고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뭘까? 그것은 바로 투자 시장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안겨준 투자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세계 4위 부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20% 정도라고 한다.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피터 린치는 피델리티에서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한다. 하루에도 20에서 30%씩 치솟는 급등주가 즐비하는 증시에서 1년에 20%, 29%와 같은 숫자는 작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워렌 버핏은 60년 넘게 20%의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100만 배 이상 늘렸고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14년 동안 2700%의 수익을 거두었다. 꾸준히 승리할 수 있다면 복리의 마법을 누리면서 큰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원칙을 잘 세우고 시기만 잘 맞으면 빠른 속도로 부를 쌓을 수도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직장인 투자자들을 위한 책이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 온종일 주식 투자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주식 투자의 시간 할애를 최소화하면서 수익률은 최대로 높이기 위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시간 투자를 최소화하는 투자라고 해서 목표 수익률이 낮은 건 아니다. 목표 수익률은 1년에 50에서 100%로 설정했다. 운이 따라주고 종목을 잘 고른다면 100%를 넘어서는 수익률도 가능하다. 이 책은 비교적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자 조언이다. 급등주, 테마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1년에 100% 수익이 작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직장에 적을 두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편안하게 1년에 100%라는 수익을 15년간 유지하면 얼마가 될까? 예컨대 1억 원으로 투자를 처음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10년 동안 꾸준히 100% 수익을 유지한다고 하면 1억 곱하기 2의 10제곱, 1024억이 된다. 1억 원으로 시작해서 10년간 2배씩 복리로 불리면 10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다소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결코 허황된 꿈은 아니다. 만약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0년만 꾸준히 수익을 내면 10억 원이 된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직장인들은 보통 1,5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명태가 아닌 40에서 50대에 퇴사하는 파이어족을 꿈꾸며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15년에서 20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낸다면 길게 본다면 누구나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될 수 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한다.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나의 내면에서 나온다. 인내와 끈기를 기본 자세로 삼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누구나 처음은 힘들다. 하지만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만든다면 쉬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앞으로 하게 될 이야기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나의 실패에 더 주목해야 할지도 모른다.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패에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다. 성공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실패를 넘어서야 하는 법이고 나의 실패든 다른 사람의 실패이든 그 과정을 고찰해 본다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보여주는 것, 내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이 진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지난 200년 동안 시장에서 검증된 방법이고 여전히 유효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전략 모델은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고 당신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나만의 방법이 아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다.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모든 사람이 책을 읽고 이 방법을 활용해서 꿈을 현실로 만들길 바란다. 아마도 이것은 당신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함께 가든 혼자 가든 오래 길게 가야 한다. 행운을 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한 사랑하는 아내 수연과 사랑스런 딸 리나와 로아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움을 전한다. 모든 이에게 앞으로 행복한 순간만 존재하길 소망한다. 장우진. 1부 주식 계좌를 만들다. 난 왜 주식 계좌를 만들었나? 주식 계좌를 하나 만들고 2천만 원을 넣었다. 금액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직장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보통 1,500에서 3천만 원 정도 한다기에 2천만 원을 넣은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초기 투자 금액을 늘리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거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를 권장하지 않기에 많은 직장인 투자자와 함께 2천만 원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계좌를 만든 목적은 단순하다.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투자 전략, 방법이 있지만 쉽고 단순한 전략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운이 잘 따라준다면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을 넘어서 큰 부를 일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이 책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하는 직장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 방법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이 방법을 따라한다고 해서 내가 로열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법을 알려줬다고 해서 특별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면 된다. 이 방법은 정말 단순하다. 많은 것을 공부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 투자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아 보일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주린이라면 단순함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투자 전략, 방법을 정교화시켜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주식 투자를 해보면 시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절박함까지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요소들을 공부하고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 물론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된다.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표와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시장은 결코 단순한 곳이 아니지만 때로는 단순하게 접근해야 할 때도 많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때도 있다. 최대한 쉽게 가보자. 투자 계획, 매매 기준을 생각하다. 직장인 투자자, 초보 투자자들도 손쉽게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계좌를 만들고 운영하게 된 주된 이유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매매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간단한 규칙 몇 개를 정했다. 첫째,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은 5, 6개 정도로 한다. 둘째, 수익 30% 정도에서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 짓는다. 셋째, 손실 마이너스 15% 이내에서 손절한다. 기본적인 규칙이다. 아주 간단해 보인다. 첫 번째 규칙은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5, 6개로 제한했다. 시장에는 좋은 종목이 많지만 자본금이 적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는 없다. 자본금은 적은데 계좌에 너무 많은 종목을 편입하게 되면 어느 한 종목이 많이 오르더라도 전체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계좌 전체 수익률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5, 6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한 종목에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투자했을 때 10% 오르면 50만 원, 20% 오르면 1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주식의 맛을 느낄 만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5, 6개 종목 정도면 종목을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만한 수준이다. 초보 투자자가 10개 이상의 종목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종목을 분산하지 않고 한두 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다. 초기 자본금이 적은 사람들은 종목 하나를 잘 골라서 소위 대박을 노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좋은 종목을 찾아내고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종목 몰빵으로 대박을 노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해서는 안 된다. 마음 편히 투자하면서 꾸준히 오랫동안 수익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갑작스런 악재가 등장하거나 실적 악화 등과 같이 주가를 급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이 생겨날 수도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다양화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규칙으로 매수 종목이 상승할 경우 30% 선에서 수익을 확정짓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기준을 세운 이유는 매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도하는 것이고 수익을 내면서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0% 차익 실현이라는 간단한 규칙을 세운 것이다. 필자의 이전 책인 4차 산업혁명 주식투자 인사이트에서 일봉 차트상 고점에서 윗꼬리가 긴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그리고 전년 대비 실적이 하락할 때 등 두 가지 매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지만 그건 역시 매도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주식시장에서 언제 어떻게 매도하는 것이 옳은지 명확히 규정짓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서 수익률 30% 도달 시 차익 실현 매도라는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규칙을 세웠다. 30% 룰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규칙일 수 있으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실험 계좌 운용에서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는 나는 30% 룰을 폐기했다. 내가 30% 룰을 폐기한 이유 그리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의 3부에서 다루었다. 세 번째 규칙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에 근접하면 손절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절선 설정은 규칙이 아주 간단하고 기계적으로 매매하기에 좋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15% 손절선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나는 실험 계좌를 운용하면서 일부 종목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5% 정도에 도달했을 때 손절을 단행하기도 했다. 익률적인 손절선 설정 역시 앞서 이야기한 두 번째 규칙 30% 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모든 종목에 일괄적으로 손절선을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계좌 운용 측면에서는 쉬운 운용법이 될 수 있지만 비합리적인 면이 존재한다. 마이너스 15%라는 손절선 적용이 왜 비합리적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손절 방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 책의 3부에서 다루었다. 실험 계좌를 만들고 매매 원칙으로 설정한 세 가지 규칙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직장인을 비롯한 초보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기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간단한 규칙이 수익률을 갉아먹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 때문에 나는 실험 계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매매 전략을 일부 수정하였다.
내가 실험 계좌를 운용하면서 왜 전략을 수정하였고 어떻게 수정하였는지 등 일련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분명 여러분은 나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종목을 살까? 매매 전략.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 이것은 투자자의 영원한 숙제이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달라진다. 시장에는 수많은 전략이 존재하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단타, 스윙,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모멘텀 투자, 테마주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두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의 기본 취지는 투자자들이 최대한 매매 횟수를 줄이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하는 것이므로 단타 매매는 지향한다. 나는 실험 계좌 운용의 기본 전략으로 박스 모멘텀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다. 박스 모멘텀 전략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투자 방법 중 하나로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박스 모멘텀 전략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에 잘 알려진 투자 방법인 박스권 전략과 추세 추종 전략으로도 불리는 모멘텀 투자를 결합한 투자 방법이다. 박스권 전략은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전략 중 하나로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모멘텀 투자는 박스권 전략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어떤 한 가지 전략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주가의 흐름은 그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모멘텀 투자는 지난 200년 동안 시장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모멘텀 전략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박스 모멘텀 전략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고 손쉽게 돈 버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박스 모멘텀 전략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의 2부에서는 박스 모멘텀 전략을 이용한 실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전에 박스 모멘텀 전략의 기반이 된 박스권 전략과 모멘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다. 박스권 전략과 매매 타이밍.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는 기업의 가치, 실적에 수렴한다. 하지만 특정 시기, 예컨대 1년에서 2년 혹은 더 짧은 기간 동안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증권사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업종 구분, 성장주, 가치주 구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부여받는 프리미엄의 크기가 다르다. 궁극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기업의 주가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정확히 판별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옳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특정 기업의 주가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살펴보면서 매수 매도 시기를 가늠해 보는 것도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주가 차트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투영되기 때문에 차트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발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차트를 이용한 매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박스권 매매 전략은 초보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박스권 매매는 차트를 이용한 매매법 중 가장 단순하면서 승률이 높은 투자 전략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박스권 매매는 일정 기간 동안 고점을 이은 선과 저점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박스를 설정해 놓고 박스의 하단 부근에서 매수하고 박스의 상단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이다.
박스권 매매를 할 경우 매매할 종목을 많이 선정할 필요 없이 소수의 몇 개 종목을 바스켓에 담아두고 매매하면서 상단 매도, 하단 매수라는 기계적인 매매만 반복하면 된다. 그런데 간혹 어떤 종목의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향상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면서 낙폭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림 1-1의 오른쪽 끝에 붉은 점선과 파란 점선처럼 주가가 박스권을 벗어나는 종목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박스권 이탈 종목들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해야 무릎에서 안전하게 매수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언제 반드시 매도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는 헬스케어 업종 대장주로 불리는 셀트리온의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주가 일봉 차트를 나타낸 것이다.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9월 주가가 급등하기 전 셀트리온은 약 1년 9개월 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었다. 1년 9개월 동안 2016년 4월 초에 형성된 고점 부근까지 몇 차례 상승했으나 1년 넘게 돌파를 하지 못했고, 2016년 5월 중순에 형성된 저점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박스권 상당 부근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9월에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뚫고 급등했다. 2019년 9월 박스권 상단을 뚫고 강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때 공교롭게도 각종 호재와 함께 장밋빛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왔고, 이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면서 센트리온이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센트리온 사례처럼 오랜 기간 박스권 흐름을 보여온 종목들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난 뒤 유난히 강한 상승이 나타난다. 박스권 기간이 긴 만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센트리온의 경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장기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단 돌파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박스권 기간이 길수록 박스권 상단 부근에 악성 매물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 매물을 모두 소화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쌓인 악성 매물을 소화하며 박스권을 뚫고 올라서기 위해서는 강한 상승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인데, 강한 상승 에너지라는 것은 기업의 내부적인 변화와 함께 기업 외적으로 시장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관찰하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셀트리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생각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4는 5G 통신 테마 대장주로 불리는 KMW 주가 차트이다. KMW 역시 2017년 말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장기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었다. KMW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박스권 상단 돌파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1개월가량 상단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가 진행되었고, 4월이 되자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는 박스권 상단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그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이후 6개월 동안 주가는 5배 넘게 상승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은 대체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박스권 흐름이 오래 지속된 종목일수록 상승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박스권 기간이 짧은 종목은 그 상승폭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오랜 기간 땅속에서 가스를 머금고 있던 화산이 더욱 강렬한 폭발을 일으키듯이 주가 역시 억눌린 기간이 길수록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한풀이를 하는 것이다.
앞선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투자자들이 비교적 안전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발바닥이 아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투자 시장의 격언을 생각해 볼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은 무릎이 될 수 있다. 물론 누군가는 기본적인 박스권 전략을 생각하면서 박스권 상단이 머리부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발견되는 박스권 돌파 사례를 분석해보면 머리라고 여기기보다 무릎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는 부동산 시장, 원자재 시장, 환율 시장 등 거의 모든 자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박스권 전략을 잘 숙지하고 연습하면서 다양한 자산군에서 비교적 손쉽게 수익을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박스권 전략에도 손절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박스권 매매에서 손절은 두 가지 상황에서 전개될 수 있다. 첫 번째 상황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던 주식이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회귀하는 경우이다. 앞선 사례에서 셀트리온의 경우 박스권 돌파 이후 강한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KMW 역시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통상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주가 조정 기간을 거치는데 이때 상승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상승에 실패하고 박스권 안쪽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상승 탄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직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박스권 안으로 진입한 즉시 매도를 하고 다시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편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상황은 주가가 박스권 하단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이다. 기본적인 박스권 매매 전략에서는 박스권 하단에 매수를 하여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 이를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박스권 하단에서 잠시 반등한 뒤 재차 하락하면서 박스권 하단, 계속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강한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매도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럼 1-6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셀트리온의 주가 일봉 차트이다. 셀트리온은 2017년 9월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2018년 2월 최고점인 38만 원을 기록한 뒤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락하던 주가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차례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10월에는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스권 하향 돌파한 이후 셀트리온의 주가는 하락 추세가 굳어졌고 주가 하락세는 2019년 8월까지 이어지면서 최저점인 13만 7,500원을 기록했다. 2018년 2월 주가 고점인 38만 원과 비교해 봤을 때 3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6의 박스권 하향 돌파 시기와 비교해 보더라도 박스권 하단 부근 가격인 26만 원의 절반 수준까지 폭락한 것이다. 만약 박스권 투자 원리를 알고 거래를 수반한 박스권 하향 돌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절을 하고 빠져나왔다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다. 박스권 상단 돌파가 강한 상승세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박스권 하단을 하향 돌파한 주식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주가가 반토막, 세토막 나는 사례도 시장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그림 1-7 하나투어 사례에도 박스권 하향 돌파의 무서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 하나투어의 주가 차트를 보면 하나투어의 주가는 2017년 6월부터 서서히 상승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 박스권을 만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5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어닝 쇼크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고 이어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되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나투어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라섰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박스권 안쪽으로 되돌아간다면 빠르게 매도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 지지선 부근에서 대량의 거래를 수반한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일단 매도를 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음봉의 출현은 하락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데 이 같은 흐름은 시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앞서 살펴봤던 그림 1-6의 셀트리온 사례에서도 셀트리온의 주가가 박스권 하단을 돌파할 때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장대 음봉이 출현하였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나투어의 주가는 2018년 4월 12만 8천 원을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림 1-7 차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2019년 8월에 최저점 3만 9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나투어 역시 박스권 하향 이탈 이후 고점 대비 주가가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박스권 하단의 지지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주가가 박스권을 뚫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거나 반대로 박스권 하단이 무너지면서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는 데는 각각의 이유가 있다. 상승하는 경우에는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향후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미래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의 탄력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주가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실적 전망이나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신문이나 증권사 리포트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개인 기업의 공시자료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차트에는 이 같은 사실들이 반영된다. 반대로 주가 하락에도 이유는 있다. 업황의 부진, 대내적인 악재로 인한 실적 하락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업 전망이 좋지 않거나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 향후 실적 감소가 우려된다는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가가 박스권을 하향 돌파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악재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빠른 매도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을 수는 없다. 정보력 면에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옳다는 주식시장의 격언을 명심하면서 주가 차트의 흐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피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